자, 수능을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수능 문장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을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 향후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4번 같은 이런 문제는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데 옛날 같으면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라고 화도 나고 했는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요. 아, 수능 문장에 나오는 이러한 얘기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이야기 중 일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내는 거다 보니 전공이 아니면 수능 영어를 읽게 되면 못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정확하고 그만큼 진리에 가까운 고급 정보들이 화려한 워딩으로 감춰져 있는 거다 보니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수능에서 전개해 놓은 게 아닌가. 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세요라고 줄 수 있는 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수능이라고 본다면 이 수능 문장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낼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막 들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앞에 이런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4번 이 문장은 어렵게 설명하든 쉽게 설명하든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이게 현실주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unrealism 그래가지고 현실주의, 비현실주의면 패션에서의 어떤 이야기 정도밖에 개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자, 리얼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왜 듣고 있죠?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하고 싶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지 않나요? 왜 이런 어려운 문장을 공부할까요? 돈 벌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리얼리즘이에요. 그럼 여기서 리얼리즘이라는 게 현실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국가 간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힘을 기본으로 하는 주의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나 어렵나요? 지금 되게 봐요. 지금 이거 4번 문제는 쉽게 말해도 어렵고 어렵게 말해도 어렵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나오네요. 사관학교에 나오네요. 나오니까 그냥 초탈하게 그냥 들어주세요. 자, 일단 쉽게 한번 설명하긴 하는데 쉬운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장을 여기서까지 반드시 그리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문장을 제 블로그에 가서 읽어주세요. 제가 요 블로그에는 한국어로는 안 돼 있는데 밑에다가 단어를 미주알 고주알 다 적었어요. 웬만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걸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해설서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는데 또 이걸 근거로 했지만은 유튜브는 또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가서 먼저 이거를 꼭 읽어주세요.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앞에도 얘기 드렸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고등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게 맞아요. 한편으로는 어른이 되면 그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어지게 돼요.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자,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이 중에서 중요한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읽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빈칸 문제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대조적으로라고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descriptive realism과 자, 이거 파랗게 한번 칠해볼게요. structural realism에 대한 개념을 일단 모르시니까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보일 거고 descriptive realism이라는 것이 읽어보시면 인간은 집비 모르는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디스크립티브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향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국가들이 도덕은 지우치고 자기의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지만은 여기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 개나 줘버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는 단어의 개념을 모르시고
두 번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기 때문에 이게 바이 컨트라스트에서 대조적으로라는 말을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즉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에 관련된 국가 간의 힘을 근거로 하는 외교 정책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될 거야 라든지 너는 이 민족과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정도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그 예일대 애들하고 같이 이제 책을 만들면서 예일대 애들이 한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미국 고등학교, 이렇게 중학교까지 여기 있다가 미국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공부해서 예일대를 가가지고 그 저보고 형 예일대 딱 입학하니까 예일대 총장이 우리한테 이 민족과 이 인류를 위해서 예일대를 졸업하면 당신이 공부했던 것을 사용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감동도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까지 어떤 자부심이 있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제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해주는 여러분들은 힘의 향연의 외교적 정책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세계 재패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동네 아저씨로 남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크라테스 이상의 힘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수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바이 컨트라스트 무슨 말인지 읽을 수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니까 바이 컨트라스트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까지는 A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B라고 얘기하는 것이니 문장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요게 쉬운 거고요. 자, 어렵게 그냥 설명한다면 자, 이런 고전적 리얼리즘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국가라는 것은 자, 베타적으로 하면 only란 뜻이죠. 오직 국가는 국가의 이익으로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자국 이기주의가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뚝갑해도 됩니까? 됩니다. 도덕은 어디 갔는겨? 있죠. 도덕은 내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감추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러한 비유로 봤을 때 정치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호소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도덕에 대한 얘기잖아요. 도덕은 하나의 수사구예요.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권력을 추구하고 짚비 모른다는 이 얘기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도덕성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 장교가 될 사람들 잘 들어요. 장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쟁은요. 정치의 확장이에요. 정치는 사람의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정치고요.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국제사회예요.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다 이 권력 추구형들이기 때문에 도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사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결정의 근본 원인은 힘의 향연이에요. 이게 바로 고전적 리얼리즘의 현실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고 국제사회의 국가적 모티프가 왜 자국 이익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짚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근거로 해서 국제적인 정치 제도에 대한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항상 이거는 예상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이게 고전적인 국제사회의 힘의 원동력을 이야기하고요. 1970년도 이후로부터 새로운 구조적인 신현실주의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이 무정부 상태잖아요. 즉 국제사회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 국가들이 그들의 어떤 자국 이익에 그렇게 몰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말하고 여기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르죠. 여기는 고전적 현실주의는 왜 국가가 집비 모를 수밖에 없고 도덕성 하나의 수사억으로서 자기의 어떤 추악한 현실을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확장이 정치고 그 정치의 끝판왕이 국제사회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데 비해서 왜 국가가 집비 모릅니까? 근데 여기서는 구조적으로 관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세계정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여기도 국제사회도 아나키한 무정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비 모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두 가지 형태가 보이지 않나요? 방금 했던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 B번의 답과 C번의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읽다 보면은 반드시 inevitable 해서 B번도 인간의 본성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표현이 보면 보이거든요. 굳이 그 말을 몰라도.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는가 하면 이 문장에서 많이 틀렸지 않겠나. B번과 C번은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답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서까지 읽으면 아 맞아, 수능에서는 적나라한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걸 찍을 수가 있죠. 근데 한번 더 나가야 돼요. 수능은 적나라한데 그 적나라함을 뭐로 감추죠? 화려한 워딩으로 감추잖아요. 제대로 된 진실, 정확하고도 적나라한 진실을 그러니까 해석하지 못하도록 화려한 워딩으로 감추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이 집비 모르는 것을, 권력의 추구를 감출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도덕성이죠. 이 도덕성으로 권력의 추구를 갖다가 감추는 이 아름다운 세계, 도덕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 살도록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 학자들이 절대 순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놈들이죠. 그 답은 2번입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